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존재가 있나요? 열쇠를 꽂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오는 발소리, 문을 여는 순간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눈빛,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주는 온기. 그 존재 앞에서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지쳤는지가 잠시 내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이라면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없는 분이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은 반려동물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를 치유하는 동시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깊은 위안을 얻는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심리적 건강은 다른 존재들과의 연결에 깊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복잡합니다. 진심을 보여줬을 때 배신당한 경험, 가까워지려 했을 때 거절당한 경험, 약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온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경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심을 주는 것이 두렵고 가까워지는 것이 불안하며 사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등장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을 망쳤어도 실수를 했어도 사회적으로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져도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거기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기뻐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반려동물을 안전애착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에서 안전애착이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탐험할 용기가 생기고 상처받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이 안전한 기반의 역할을 해줍니다. 일관되게 받아주고 판단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존재해주는 것, 이것이 깊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보면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우리의 내면 아이와도 연결됩니다. 내면 아이란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자신, 판단받지 않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가장 순수한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은 이 내면 아이가 안전하게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어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들, 마음껏 응석을 부리고 유치하게 놀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들이 반려동물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허용됩니다. 반려동물이 우리의 심리적 치유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돌봄을 주는 경험을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면 결국 잃게 된다는 두려움, 내가 헌신하면 결국 이용당한다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관계에서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게는 이 두려움이 훨씬 줄어듭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곁에 있어주는 것, 이 돌봄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낌이 배신당하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리는 경험을 통해 믿음을 형성합니다. 돌봄이 배신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과 다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그 믿음을 서서히 바꾸어 나갑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돌봄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경험, 진심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관계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일상의 리듬과 의미를 줍니다. 심하게 우울하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 밖에 나가야 하는 이유,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 이유가 됩니다. 밥을 줘야 한다, 산책을 시켜야 한다, 이 작은 책임들이 삶을 유지하는 탓이 됩니다. 임상 현장에서 반려동물이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또한 신체적 접촉의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인간은 접촉을 통해 위안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포옹, 이것들이 심리적 안정에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혼자 사는 상황에서 이 접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신체적 접촉, 함께 앉아있는 온기, 이것들이 이 필요를 일부 채워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치유의 공간이 되는 것과 반려동물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깊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솔직한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을 주면 배신당하고 가까워지면 떠나가며 믿으면 이용당하는 경험이 쌓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반려동물에게서 완전한 위안을 찾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배신당할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 게임에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반려동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치유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치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과잉 활성화된 신경계가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관계를 통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다시 돌봄을 주고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 점점 더 반려동물에게로 피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며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유일한 장소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진실하고 깊을지라도 그 관계가 새로운 형태의 감정적 고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선택한 공간이 어느 순간 우리를 가두는 공간이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면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유지될 때 그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주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그림자는 억압할수록 커진다는 원리가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치유의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 고립의 공간이 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려워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전자는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두려움이 선택을 이끄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반려동물이 없다면 나의 삶은 어떨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매우 극적으로 어둡다면, 즉 반려동물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면 이것은 그 관계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진심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낀 것이 언제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오래전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회피의 결과라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기 위한 탐구입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의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마음을 여는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 자체를 줄이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서 배운 것들, 그 관계에서 회복된 것들을 조금씩 인간관계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조건 없이 존재하는 것, 온전히 현존하는 것, 판단 없이 받아주는 것, 진심으로 돌보는 것.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 깨어난 것들을 인간관계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진심 어린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로 인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신뢰가 있다면 그것을 천천히 인간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신뢰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처음 반려동물을 집에 데려왔을 때 서로 천천히 적응하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천천히 작은 신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가면서 이웃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것,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임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반려동물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인간관계의 첫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산책 중에 만나는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연결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만들어주는 그 따뜻한 에너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존입니다. 반려동물들은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어제의 기억에 붙들리거나 내일의 걱정에 앞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만남, 이 느낌이 전부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 현존을 함께 경험합니다. 다른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지금 이 온기에, 지금 이 눈빛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쉬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이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걱정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이 심리적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려동물이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이 현존의 능력을 인간관계로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다른 생각을 내려두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기 전에 그냥 그것이 있도록 받아주는 것. 지금 이 순간의 연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깊은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반려동물을 잃는 경험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잃는 것은 깊은 슬픔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슬픔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동물인데 새로 키우면 되지. 이런 말들이 그 슬픔을 작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작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의 상실보다 더 강렬하게 경험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서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슬픔을 서둘러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이 있도록 허용하는 것. 울고 싶으면 울고, 그 빈자리를 느끼고 그 존재와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 이 애도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그 상실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잃은 후 느끼는 그 깊은 사랑의 능력. 그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랑의 깊이는 반려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나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어쩌면 불편한 질문도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반려동물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사람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 질문이 올라왔다면 그것을 비판이 아닌 탐구로 받아주세요. 당신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 당신이 그렇게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신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천천히 준비가 될 때 조금씩 더 넓은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반려동물이 가르쳐준 무조건적인 수용을, 반려동물이 보여준 현존의 능력을,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 사람씩 천천히 인간과의 연결을 시도해보는 것. 그것이 반려동물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치유의 공간에서 시작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 한국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많은 분들의 삶에 깊은 위안과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들이 소중하고 그 사랑들이 진실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을 디딤돌로 삼아 조금 더 많은 연결이 가능한 삶을 향해 걸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려동물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 넓어지는 방향으로. 당신의 반려동물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당신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따뜻한 연결들이 하나씩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존재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